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마법리그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과 동일한 문항수 및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 마법리그 3분 실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실기시험은 총 45문항입니다. 45문항 중 27문항 이상을 맞추어야 합격입니다.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 되는 기준입니다. 정답을 기록할 답안지를 준비해 주세요. 한 문제 단위로 정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스스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제 1.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등의 욕창이 심함. 2. 며칠 전부터 미열이 있음. 3. 최근에 신체 기능이 더 나빠짐. 4.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5. 오후 5시 이후에 물을 많이 섭취함.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잤다입니다. 다른 예시는 구체적인 시간이 없거나 며칠 전 또는 최근으로 기록하였습니다. 5번 예시는 물을 많이 섭취한다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어 물을 많이 섭취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2.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이용계획. 2. 대상자의 욕구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서식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기록지, 사고보고서, 인수인계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서식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록합니다. 문제 3.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2.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 깊숙이 등을 펴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앉게 합니다. 식사 전에 물, 차, 국 등으로 입을 축이고 음식을 먹입니다. 레몬이나 자몽같이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이 많이 나와 사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음식을 삼키기 쉽도록 머리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겨줍니다. 숟가락은 둥근 바닥이 혀 중앙에 놓이도록 합니다. 숟가락을 입안 깊숙이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문제 4.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준다. 3. 입안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4.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5.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입안 왼쪽을 확인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입니다. 식사 전에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물, 차, 국 등으로 입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합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합니다.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한 후 음식을 제공합니다. 마비 대상자에게는 건강한 쪽에서 음식을 넣어줍니다. 식후 입안에 마비된 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 5.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여준다. 2.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3. 소금을 이용해 스스로 간을 맞추게 한다. 4. 가벼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처방된 비타민은 음식에 섞어서 먹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입니다.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하여 쉽게 먹도록 합니다. 식사 전
TV나 휴대전화 등을 끄고 식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식탁에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두지 않아야 합니다.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줍니다. 비타민을 음식에 섞어서 먹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비타민 복용은 처방에 따라 식후 또는 식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6.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2.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3.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5.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입니다.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고 잘 흘러내려가도록 앉혀줍니다. 앉기 힘든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혀줍니다. 구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가 적절합니다. 영양액이 역류한다고 해서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됩니다. 문제 7. 다음 중에서 눈의 안약을 점적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마입니다. 대상자의 아랫눈꺼풀, 즉 하안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서 결막낭을 노출하여 아랫눈꺼풀, 즉 하안검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안약용액을 투여합니다. 문제 8. 귀약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귀약을 투여하기 전에 차갑게 한다. 2. 대상자가 치료할 귀를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한다. 3.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다. 4. 약을 뜨겁게 점적한다. 5.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다입니다. 귀약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약물을 사용합니다. 대상자가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귀약 투여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뜨겁게 하면 안 됩니다.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점적합니다. 문제 9.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화장실 문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 3.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4. 화장실 입구에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5. 화장실 조명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희미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입니다.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둡니다. 화장실 주변에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웁니다.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합니다. 밤에도 화장실 표시등을 켜둡니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화장실 안에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설치합니다. 문제 10.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2.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이동변기는 침대와 90도가 되게 놓은 후 앉힌다. 4. 이동변기에 앉힌 후 어깨를 수건으로 덮어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입니다.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도록 맞추어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변기 앞이 아니라 변기 밑에 깔아줍니다.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문제 11.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 2.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3.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4.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5.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입니다. 몇 번 실금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저귀 위존성을 막고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 12.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 높이에 둔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3. 연결관이 빠지지 않게 대상자를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5. 유치도뇨관을 잡아당겨 위치를 조정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입니다. 소변 주머니를 비우는 방법은 먼저 소변 배출구를 열고 소변기에 소변을 받고 소변 배출구를 잠근 후 알코올 솜으로 닦고 소변 배출구를 제자리에 꽂는 것입니다.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두어야 합니다. 대상자가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 보행도 가능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문제 13.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잇몸을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4.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올리고 닦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입니다. 잇몸 시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칫솔질은 앉아서 머리 부분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합니다. 칫솔을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3분간 닦아야 합니다. 치약은 칫솔모 위에서 눌러짜서 칫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합니다. 문제 14.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2.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3. 한쪽 귀를 귀마개 솜으로 막는다. 4.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입니다. 침대에서 머리를 감길 때는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합니다. 양쪽 귀를 솜으로 막고 눈을 수건으로 덮어줍니다. 방수포는 어깨 밑까지 깔아야 합니다. 방수포 위에 수건을 놓아 어깨를 감쌉니다. 문제 15.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마비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3.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 4.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한다. 5.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입니다. 정맥혈액의 정체를 막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줍니다. 안전 손잡이는 건강한 쪽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건강한 쪽 다리부터 들어가고 나옵니다.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합니다. 문제 16. 신체 선열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가.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근육군을 효율적으로 사용. 나. 소비 에너지 증가. 다. 피로 감소. 라. 손상의 위험을 감소. 1. 가. 나. 다. 2. 가. 나. 3. 나. 라. 4. 라. 5. 가. 다. 라.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가. 다. 라입니다. 신체 선열을 유지하는 목적은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근육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소비 에너지 감소시키고 피로 감소시키고 손상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문제 17. 침대에서 이동 시 마비된 쪽이 밑으로 가는 자세는 최소 몇 분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1. 10분 2. 20분 3. 30분 4. 40분 5. 50분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30분입니다. 마비된 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는 30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18.
그림과 같은 상태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방법은 1. 양팔을 잡고 당겨 앉힌다. 2. 어깨 옷자락을 당겨 앉힌다. 3. 건강한 쪽 팔을 당겨 앉힌다. 4. 등과 어깨 밑을 받쳐 앉힌다. 5. 머리와 목 밑을 받쳐 앉힌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등과 어깨 밑을 받쳐 앉힌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 목 밑에 깊숙이 넣어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합니다. 다른 손은 엉덩이나 넙다리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게 합니다. 문제 19.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경사로를 내려갈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5.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입니다. 지팡이 문제에서는 무조건 지팡이가 먼저입니다. 내려갈 때는 마비된 다리 즉 오른쪽부터 내려갑니다.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부터 올라갑니다. 문제 20.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1. 무릎 관절 염증. 2. 엉덩관절 구축. 3. 발목 관절 마비. 4. 어깨 관절 마모. 5. 허리 관절 수축.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엉덩관절 구축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무릎과 발목 밑에 타월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 시 고관절인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에 굽힌 구축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 21. 재가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보관한다. 2.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3. 그물 모양 수세미보다 스펀지로 된 수세미를 사용한다. 4.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5.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악취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식기는 흐르는 물로 헹군 다음 소독하고 건조하여 보관합니다. 설거지 순서는 기름기와 음식물이 적게 묻어있는 유리컵부터 수저류, 밥그릇과 국그릇, 반찬그릇, 후라이팬 순으로 합니다.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위생적입니다. 유리그릇을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온도 차이 때문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문제 22.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2.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3.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4.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입니다. 일상 업무 대행 중 대상자가 요구하면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줍니다. 은행 업무에서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금융정보는 은행에서 제공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업무 처리에 불만족하여 재요청 시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합니다.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 자신의 사적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23.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1. 습도 80에서 90% 유지. 2. 채광, 직사광선 이용. 3. 난방,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 이용. 4. 환기, 하루 3번, 2-3시간 간격으로 문 열기. 5. 온도, 여름철 섭씨 16도에서 18도, 겨울철 섭씨 25도에서 27도 유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환기는 하루에 3번 하고 2-3시간 간격으로 문 열기를 한다입니다.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합합니다. 채광은 자연 채광이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난방은 전체 난방을 해야 합니다.
여름철 온도는 22도에서 25도가 적당합니다. 겨울철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적합합니다. 문제 23. 일반적으로 치매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노인과의 관계 완화 2. 신체적 건강 유지 3. 가족관계의 긍정적 변화 4. 경제적 부담 5. 사회적 활동 강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경제적 부담입니다. 치매 가족이 느끼는 부담은 정서적 부담, 신체적 부담,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경제적 부담, 시간적 제약과 사회활동의 제한 등입니다. 문제 24. 치매 대상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일상생활 수행 동작을 스스로 잘하지 못할수록 가족의 부담은 커진다. 2. 시설 입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대상자의 가족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3. 대상자의 가족은 시간적 제한과 사회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부정적 가족관계의 영향은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연쇄 과정이 차단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5. 전반적인 가족의 부양 부담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느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대상자가 일상생활 수행 동작을 스스로 잘하지 못할수록 가족의 부담은 커진다입니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가족들의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가족은 정신행동 증상과 요실금, 변실금이 나타나는 단계와 시설 입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은 시간적 제한과 사회활동 제한으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연쇄 과정이 차단되면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가족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부양 부담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느낍니다. 여성의 경우 신체적으로 돌보는 일을 남성에 비해 더 많이 하며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남성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문제 25.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2.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3. 현관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다. 4.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5. 방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입니다. 계단의 윗부분에는 간이문을 달아 치매 대상자가 그곳까지 왔다가도 되돌아가게 하고 특히 야간에 굴러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현관 출입문을 투명한 유리로 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리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눈높이에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현관 등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전기 코드나 고정되지 않은 양탄자, 깔개 등은 두지 않아야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면서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거울을 깨는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거울은 가리거나 치워야 합니다. 문제 26.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2. 큰 유리창을 투명하게 하여 밖이 잘 보이게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4.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으로 배정한다. 5. 방 안이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입니다. 침대를 벽에 붙여두고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둡니다. 큰 투명 유리창 설치 및 난로를 켜두는 것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방은 2층보다는 1층이 좋고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 27. 밤에 숙면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내를 어둡게 한다. 2.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3.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4.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5.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로 깨운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입니다. 밤낮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주거나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밤 동안의 수면 양상을 파악하여 낮잠을 줄입니다.
실내를 어둡게 하거나 침대에 눕게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트는 것은 낮잠을 늘리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치매 대상자는 행동 조절 능력이 손상되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로 깨우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28.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집 안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는다. 5.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안절부절 못하여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에는 학창시절 추억 또는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거나 색칠하기 활동을 합니다. 문제 29.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2.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지적해준다. 3. 의견이 다를 때는 대화 주제를 바꾼다. 4. 대상자가 말하는 동안 대답을 준비한다. 5. 대상자의 말을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입니다. 치매 환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보다 표현된 감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표정을 잘 관찰하여 이면에 감추어진 대상자의 감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서 지적하거나 대화 주제를 갑자기 바꾸거나 대상자가 말하는 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반응하지 않거나 치매에 걸린 대상자를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문제 30. 치매 대상자와 신체적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옆에 서서 대화한다. 2. 팔짱을 끼고 대화한다. 3. 손짓, 발짓을 피하며 대화한다. 4.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5. 뒤에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다가간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입니다. 대상자를 마주보며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하고 시선은 고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옆에 서서 대화하거나 팔짱을 끼거나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손짓, 발짓 등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다가갈 때는 옆에서 다가갑니다. 뒤에서 다가가면 대상자가 놀랄 수 있습니다. 문제 31. 치매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방에 격리한다. 2. 일시적인 행동이므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4.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집단 프로그램 수행 도중 옆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할 때는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하는 등 자연스럽게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성적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리거나 치매 대상자를 격리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경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문제 32.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추운데 왜 옷을 벗으세요? 2. 이러시면 참 당황스러워요. 3.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4.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5. 지금 저에게 성희롱하는 거예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 자연스럽게 다가가 침착하게 옷을 입히거나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줍니다. 먼저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라고 대상자에게 이야기하면 대상자를 자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힐 수 있습니다. 문제 33. 고향에 간다며 자주 주변을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2.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주어 집중하게 한다. 3. 대상자의 신분증은 보호자가 소지하게 한다.
4. 외출할 때 입을 겉옷을 문 입구에 걸어둔다. 5.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둔다입니다.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둡니다. 지문 등 사전 등록제는 치매 노인이 길을 잃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문제 34.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내 스웨터 어디 있어? 왜 자꾸 숨겨놔? 1.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2. 오늘은 스웨터가 없어서 밖에 못 나가시겠네요. 3. 잘 안 입으셔서 지난번에 제가 딸에게 보냈어요. 4. 새로 산 이 스웨터가 더 예쁜데. 대신 이걸로 입으세요. 5. 저는 어르신의 스웨터를 숨기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거나 물건을 숨겼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입니다. 문제 35.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불안해할 때 대처 방법은? 1.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고 한다. 2. 원래부터 신분증은 없었다고 인식시킨다. 3. 신분증은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4.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로 같이 가서 찾아본다. 5. 잃어버린 신분증은 우편으로 돌아온다고 말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로 같이 가서 찾아본다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입니다. 문제 36.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 연명의료결정법에 규정된 암 환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2. 입원형의 경우 암 질환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다. 3. 가정형은 외래 진료를 보듯이 환자가 방문하는 형태이다. 4. 국내에서 제공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는 입원형, 가정형 두 가지이다. 5. 자문형은 의사,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을 통해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입원형의 경우 암 질환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다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암,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호흡 부전, 만성 간경화 환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원형은 암 환자만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형태는 자문형입니다.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형태는 가정형입니다. 문제 37.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 변화에 따른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호흡이 불규칙해지면 상체를 낮추어준다. 2. 몸이 차가워지면 전기 매트를 깔아준다. 3.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참아낼 수 있도록 지지한다. 4. 실금 또는 실변을 하면 기저귀를 채워준다. 5. 음식 섭취량이 줄면 열량이 높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실금 또는 실변을 하면 기저귀를 채워준다입니다. 상체와 머리는 높여주어야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담요를 덮어줍니다. 통증을 호소하면 약물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38.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은? 1.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2. 실내 소화기 위치를 자주 바꾸어 놓는다. 3. 세탁물은 전열기구 바로 옆에 널어 말린다. 4.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거실에 향초를 켜둔다. 5.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입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주방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소화기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난로나 전열기 곁에는 세탁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합니다. 초를 켜두는 것은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기를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39.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장갑을 착용하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 배설물이 묻은 의류를 분리하여 세탁한다. 3. 생선을 만진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4. 혈액이 묻은 물품을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5.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입니다. 일회용 장갑은 깨끗이 씻거나 말리거나 소독을 해도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40.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명치 아래 부위를 압박한다. 2. 양쪽 팔을 45도 정도 굽혀 압박한다. 3.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4. 등 밑에 낮은 베개를 고인 후 압박한다. 5. 최대 3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이 눌리게 압박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댑니다. 명치나 명치 아래 부위를 압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양팔은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대상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합니다. 대상자는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힙니다. 대상자의 가슴이 약 5cm 정도 눌릴 정도로 체중을 실어 압박합니다. 41.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패드 중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즉 쇄골 바로 밑에 부착하고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합니다. 문제 42.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 돌봄을 올바르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치매 대상자인 80세 여성은 식사를 할 때 한 가지 반찬만 주로 먹으며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으려고 한다. 요양보호사가 수저로 먹으라고 하면 알았다고 한 후 몇 번 서툴게 수저로 먹지만 금방 다시 손으로 음식을 잡는다. 1. 수저로 음식을 드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직접 먹여드린다. 2. 수저 사용이 힘들기 때문에 손으로 먹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3. 서툴지만 수저를 사용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말로써 동작과 함께 격려한다. 4. 수저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5. 수저가 불편하면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워 손으로 드시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서툴지만 수저를 사용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말로써 동작과 함께 격려한다입니다. 위 사례에서 치매 대상자는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는 있으나 수저를 이용해서 먹는 것은 서툰 경우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 씹고 삼키는 능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기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저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식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43.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 돌봄을 올바르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치매로 진단받은 73세 남성 B씨는 씻기를 거부한다. 가족들이 억지로 씻기려 했지만 그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서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결국 딸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씻을 준비를 했다. 요양보호사가 B씨의 목에 수건을 둘러준 후 물로 얼굴을 씻는 신용을 보이자 B씨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받고 얼굴에 물을 적셔 몇 번 세수를 하였다. 비누칠도 하라는 딸의 지시에 따라 B씨는 얼굴에 비누를 조금 칠한 후 스스로 물로 헹궈내기도 했다. 1. 세수를 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수도꼭지를 틀어준다. 2. 비누를 칠한 대상자의 얼굴을 요양보호사가 씻겨준다. 3. 대상자의 얼굴에 물을 묻혀 우선 장난을 칠 수 있도록 한다. 4. 얼굴에 비누를 칠해준 후 대상자가 물로 헹궈낼 수 있도록 지시한다. 5. 요양보호사가 얼굴을 씻는 동작을 하면서 얼굴을 헹굴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요양보호사가 얼굴을 씻는 동작을 하면서 얼굴을 헹굴 수 있도록 유도한다입니다. 위 사례에서 치매 대상자는 딸의 지시나 요양보호사의 신용에 따라 스스로 세수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말이나 몸짓을 통해 스스로 세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44.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는 경우는 치매 대상자인 80세 여성은 식사 후 물을 컵에 따라주면 손으로 잡아 입에 대긴 하지만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대부분 흘린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물을 다 마시고 나면 컵을 테이블에 놓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다. 1. 식사 후 물을 마실 때마다 지시를 하며 수분 섭취를 돕는다. 2. 무거운 컵을 손에 쥐어주어 컵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한다. 3. 컵을 떨어뜨려 깨트릴 수 있으므로 컵 사용을 제한한다. 4. 입으로 가져가는 게 서툴고 흘리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 5. 빨대를 꽂아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입으로 가져가는 게 서툴고 흘리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입니다. 위 사례에서 치매 대상자는 물을 마시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적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매 대상자는 컵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서툴고 물도 많이 흘리지만 처음부터 컵 사용을 제한하거나 빨대를 꽂아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스스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문제 45.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 돌봄을 올바르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치매로 진단받은 73세 남성 B씨는 양치질 하기를 거부한다. 요양보호사는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치매 대상자의 손에 쥐어주자 칫솔을 입안에 넣고 문지르고 물로 입안을 헹궜다. 칭찬을 한 후 요양보호사가 칫솔을 헹구고 B씨에게 칫솔을 제자리에 놓도록 유도하였으나 B씨는 세면대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욕실을 나갔다. 1.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칫솔에 치약을 묻히도록 지시한다. 2.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입안을 물로 헹궈준다. 3. 치약과 칫솔의 위치를 알려주고 거울을 보며 양치질 후 제 위치에 놓도록 제스처를 보이며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 4. 양치가 끝나면 대상자 스스로 칫솔을 헹구도록 지시한다. 5.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치아를 칫솔로 문질러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치약과 칫솔의 위치를 알려주고 거울을 보며 양치질 후 제 위치에 놓도록 제스처를 보이며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치매 대상자는 스스로 양치질을 할 수 있는 경우이나 칫솔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 서툰 경우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제스처를 보이며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